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리액트 이론 강좌 편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모른다는 건 마치 라면 끓일 때 물을 안 넣는 것과 같아요. 안 끓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포넌트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컴포넌트의 정체를 뼛속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가상도까지 얹어서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란, 두 번째 함수형 대 클래스형, 세 번째 가상도미란.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리액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컴포넌트는 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재사용 가능한 UI입니다. 화면을 작고 재사용 가능한 조각들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HTML, CSS, JS가 하나로 뭉쳐있는 UI 조립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보다는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갖고 와봤어요. 피그마에서도 이 컴포넌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4개짜리 보이시죠?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금 원본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를 하나 코딩을 해놓으면 재사용 가능하다 그런 건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 1개짜리로 다 되어 있어서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들을 복제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원본 컴포넌트를 바꾸면 다 바꾸는 겁니다. 이런 UI 요소를 사소하게 나눠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원본에 있는 모서리 둥글기를 완전하게 둥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럼 모서리가 둥그러지는데 다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 이런 건 CSS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십자가 아이콘을 요 쇼핑몰 만들기에다 끌고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시면은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른 데도 다 십자가가 들어가죠? 요거를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제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한 개를 여러 개로 복제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UI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컴포넌트는 하나의 JSX 파일을 의미합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인데요. 버전에 따라서 꼭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대문자로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로 자손 컴포넌트인 하위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이제 자손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임포트라고 해서 컴포넌트명을 쓰고 프롬하고 컴포넌트 경로를 다운표 내부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임포트라는 모듈화 작업이죠. 자바스크립트 ES6에 나온 문법으로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문 내부에는 우리가 태그로 마크업하는 JSX 문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로 컴포넌트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종료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슬러시를 바로 써주는데, 종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위 컴포넌트를 또 감싸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있을 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써주시고, 자손이 없다면 이런 문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포넌트를 이런 만드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구현하고 오시는 길 페이지를 구현할 거예요. 그럼 보통 헤더랑 푸터가 중복되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만들면 렌더링 할 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UI로 좀 바꿔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하더라도 두 개의 페이지가 한 번에 바뀌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더 JSX를 만들 거고, 메인 JSX, 그 다음에 맵 JSX, 푸터 JSX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JSX랑 맵 페이지 JSX를 만들어가지고 요것들을 헤더랑 보이시죠? 메인과 푸터를 가져오고, 이쪽 맵에서는 헤더와 맵과 푸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거를 이제 앱 JSX로 불러오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띄워놓으면서 같이 실습을 할 거니까요.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실습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컴포넌트를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브라우저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ch03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src 가서 보시면은
요 메인 JSX가 이제 프로그램 진입점인 거죠. 그래서 요 앱 JS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JS가 들어오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요 스트릭트 모드를 이제 쓸 거면 임포트로 스트릭트 모드를 써줘야 되고 안 쓸 거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index.css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CSS 관련으로 쓸 건 아니어서 지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JSX입니다. 이게 최상위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좀 써놓죠. 이 부분은 프로그램 진입점으로 인덱스 HTML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 JSX가 최상위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이 count라고 되어 있는 use state 줄은 지우고 여기 슬러시 2개 써야 되겠죠. 리턴 내부에서도 이 빈 태그를 제외하고 다 삭제를 할게요. 최상위 태그가 있어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앱 JSX에 가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포트 되어 있는 건 다 싹 지울 거예요. 네,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아무런 마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H1 태그 쓰고 안녕하세요라고 쓰게 되면 나오기는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잘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메인 JSX를 닫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이미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걸 이렇게 해놨는데 헤더 JX, 메인 JX, 요 맵 JX, 푸터 JSX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컨트롤 N 누르셔서 새 파일을 하나 여시고요. 컨트롤 Shift S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헤더라고 쓰고 JSX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컴포넌트 처리를 할 건데 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제화도 되는데 매번 다 이렇게 맨날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그인에서 React.js 코드 스니펫이라는 걸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단축키를 누르면 기본 함수 컴포넌트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함수형 단축키인 rsf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고 나셔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기본 함수형 컴포넌트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써있는 임포트는 리액트 플러그인을 연결한 겁니다. 이게 리액트 언어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했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불러와야 되고요. 이 props는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그리고 리턴은 div 태그로 되어 있어서 안에다가 써도 되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바로 h1 태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헤더 영역으로 쓰도록 할게요. 메인 JSX, 맵 JSX, 푸터 JSX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컨트롤 Shift S 누르셔서 푸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푸터 JSX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함수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귀찮으시잖아요. 두 군데나 바꿔야 되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나셔서 RSF를 쓰시는 거죠. 연습하실 겸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RSF 쓰시고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치시면 나와요. 그럼 푸터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웠다가 다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도 H1이라고 쓰고 푸터 영역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JSX는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진입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냥 main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S 누르셔서 main2 JSX라고 써주시고요. 이름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지우시고 RSF 나오면 바로 써주시고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 맞춰주시고요. props 지워버리시고 여기도 그냥 H1으로 쓰도록 H2로 쓸게요. 메인 영역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맵 JSX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부 지웠다가 RSF를 또 써주십니다. 엔터 쳐주시고 props 지워주시고요. div 태그 지우신 다음에 역시 h2 태그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오시는 길 영역입니다.
저장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자손 컴포넌트를 메인 페이지 JSX랑 맵 페이지 JSX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깐 이건 닫으시고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 JSX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컴포넌트인 거니까 RSF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프로스는 지워주시고요. 이제 자손 컴포넌트를 먼저 임포트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불러온다라고 할 때 임포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포트를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 헤더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불러놓고 쓰시게 되면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라고 이렇게 쓰고 H를 쓰게 되면 이렇게 헤더 컴포넌트가 떠요. 보이시죠? 그래서 누르면 뒤에 경로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나와져 있으면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한 상태에서 이건 불러오기만 한 거지 이 컴포넌트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크업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컴포넌트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안 불러와져 있죠. 파일 자체가. 그러면 임포트라고 쓰게 되면 푸터라고 쓰면 안 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시고 이 푸터 JSX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호출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임포트 쓰시고 나셔가지고 여기다 F 누르면 이제 컴포넌트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고 푸터를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main2JSX도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열어주신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에 오고요. 요 헤더랑 푸터 사이에 넣을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그래서 임포트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M을 써주시면 이렇게 main2가 나옵니다. 호출할 때 너무 편하죠? 가운데다가 이렇게 마크업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브라우저에 보면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상위 컴포넌트가 프로그램 진입점에 들어가서 index.html로 이제 요 JSX를 번역해 주는 거거든요. 바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상위 컴포넌트에 또 호출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라는 걸로 이렇게 호출을 해와 주시고 요 메인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출을 해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헤더 영역, 메인 영역, 푸터 영역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 밑에다가 맵 페이지도 갖고 올 거니까 HR 태그 쓰셔서 수평선 처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자체를요.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셔서 맵 페이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운로드 보면 오시는 길 페이지 구현을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컴포넌트명을 바꿔야 돼요. 이번엔 구조가 좀 비슷한 게 많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페이지로 이렇게 변경하고 내보내는 것도 내보내야 임포트해서 불러낼 수 있잖아요. 이건 모듈화 문법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ES6를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불러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맵 JSX 열어주시고 여기서 임포트로 메인2 불러왔던 건 지우시고 다시 임포트로 맵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맵을 중간에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앱 JSX에 가셔서 여기서도 호출을 해와야 돼요. 여기는 다 세미콜론이 나오는데 앱은 안 나왔네요. 그냥 저희는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 쓰셔가지고 맵 페이지 요 컴포넌트로 호출을 해와서 마크업을 처리를 하는 거죠. 마크업 처리를 하면 안 보입니다. 마크업 처리를 반드시 해야 이렇게 표시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UI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헤더 가서 볼게요. 이 헤더 영역을 다 영어로 써달라고 했다고 볼게요. 헤더를. 그러면 원래 이거를 다 각각 구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다 바꾸러 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컴포넌트로 처리를 하면 요거를 그냥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UI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페이지는 이렇게 둘 다 불러오진 않죠.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처리하는 라우터 기술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예시로 컴포넌트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더 영역을 영어를 이렇게 헤더로 영어를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더 영역이 둘 다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푸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터도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둘 다 한 번에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실 수많은 페이지다? 그러면 되게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이래서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리액트 초창기에는 클래스로 컴포넌트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백팩을 메고 개발하는 느낌이랄까요? 코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형은 이렇게 코드를 처리를 해서 리턴문에 렌더까지 처리를 해가지고 코드 줄수가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함수형이 훨씬 더 깔끔한 게 보이실 겁니다. 코드는 길면 길수록 무거운 거기 때문에 무겁게 처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서 함수형이 훨씬 간단한데 과거에는 상태를 함수형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했었던 겁니다. 근데 리액트 16.8 버전에 훅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함수가 대세를 이루기를 시작합니다. 리액트 16.8에서 훅이 등장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상태 관리와 생명주기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함수 컴포넌트가 대세입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과거 프로젝트를 본다든지 아예 모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꺼내서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01 JSX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우린 여기에다가 클래스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컴포넌트도 컴포넌트인 건데 이거를 다 치려면 너무 어렵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역시 리액트 JS 코드 스니펫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RCC라고 쓰시고 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컴포넌트가 나오죠. 리액트 호출할 때 자체도 이렇게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코드가 매우 길어져요. 렌더라는 함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문법을 썼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 클래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JSX에서 봤을 때 태그 S는 클래스 속성을 클래스 네임이라고 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는 무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는 두 가지 스타일로 쓸 수 있습니다. 기본 함수형과 화살표 함수형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함수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펑션 쓰고 이렇게 함수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명은 이렇게 콘스트를 쓰고 my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명을 쓴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씁니다.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자바스크립트 ES6의 화살표 문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가 나중에 나온 거는 기본 함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게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거를 쓸까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요. 일관된 함수를 정의를 하고 디스바인딩 신경 안 써도 되고 간결한 표현이고 코드 컨벤션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팀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과거부터 함수 컴포넌트를 많이 쓰신 분들이 이걸 바꿔서 쓸 때 귀찮으니까 안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펑션 키워드를 써야 네임 속성이 자동으로 붙어서 디버깅에 유리한 경우도 일반 함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화살표 함수형 컴포넌트를 많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컨벤션에도 더 좋은 화살표 함수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함수형은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컴포넌트는 그냥 기본 함수형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함수는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코드를 확인해 보시죠. 그럼 테스트02 JSX를 열어주시고요. 코드 스니펫으로 또 간단하게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RSC입니다.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함수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드 스니펫 단축키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기본 함수형입니다. RSF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살표 함수형입니다. 화살표 함수형은 RSC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컴포넌트죠. RCC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클래스 컴포넌트를 쓰실 일은 많이 없고요. 우리는 화살표 함수형을 쓰지만 기본 함수형을 또 쓸 일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트의 핵심 성능 비결은 바로 가상 돔입니다. 돔은 웹페이지 구조를 담은 트리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직접 조작하려면 비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돔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죠. 그래서 뭐 간단한 돔 트리를 잠깐 보시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HTML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돔 트리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돔의 단점이 있습니다. 동적 UI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요. HTML 자체적으로는 정적이어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제작한 페이스북의 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스크롤바를 내릴수록 수많은 데이터가 로딩이 되는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요소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면서 변화를 주다 보면 성능 이슈가 발생해서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돔을 조작할 때마다 엔진이 웹페이지를 새로 그리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너무 잦으면 성능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느낀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생성시하기 편하게 사용할 리액트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예요. 돔의 문제점을 그림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요거는 메인 페이지 오시는 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죠. 헤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컨텐츠 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길도 헤더를 또 갖고 있잖아요. 푸터도 있고 맵 컨텐츠. 근데 이게 전통 방식의 HTML에서는요. 인덱스 HTML 다 읽었어요. 그리고 헤더에서 오시는 길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오시는 길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헤더를 읽고 푸터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더와 푸터를 또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렌더링 할 때마다 새롭게 해야 되니까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리고 헤더에 있는 글자 하나 바꿀 때마다도 다 바꾸러 다녀야 되니까 300페이지다? 그럼 어때요? 300개를 바꾸러 갔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컴포넌트 작업하실 때 제가 헤더라는 걸 영어로 바꿀 때 어땠죠? 한 번만 바꾸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JSX 예시예요. 가상 돔은 돔의 업데이트를 추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 돔은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면 실제로 브라우저에 돔에 새로운을 넣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가상 돔에 한 번에 렌더링을 하고 기존의 돔과 비교를 한 다음에 정말 변화가 있는 곳에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나 리액트에서 이 가상 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각각의 JSX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했잖아요. 그럼 헤더에서 이제 우리가 오시는 길 페이지를 눌렀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헤더랑 푸터는 그대로 원래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메인 컨텐츠가 맵으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돔을 조금 보완을 해서 가상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가상돔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빠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리액트가 이제 제시하는 비전이었는데요. 우리는 지속해서 데이터가 변화하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액트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상돔 개념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돔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리액트 개발자로서 좀 좋겠죠? 그래서 가상돔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리액트 프롭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